네, 아마 그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그 흠이 없는 아니면 흠이 적은 정말 흠이 정말 최소화된 이런 그 아주 그 유망주를 발굴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강경래 기자는 현장에 다니면서 어떤 회사들이 정말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자, 강 기자. 네. 그 새해 좀 이렇게 올해 좀 이렇게 달라질 기업들을 좀 많이 좀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이렇게 소개했던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물론 짧지만 얼마 안 되지 않았지만 한번 좀 잠깐 뭐 짚어보는 것도 연초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네. 주목할 만한 기업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그 앞서 이제 그 1월 21일이었습니다. 네오피델리티와 그 피델릭스 그리고 2월 4일에 로체 시스템즈와 탑 엔지니어링을 언급했습니다. 이 네 개 기업 그 방송 이후에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과연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예, 네오피델리티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야, 무상향이군요. 네, 네, 방송 이후에요. 대단합니다. 피델릭스도 이제 잠깐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델릭스가 와. 네, 네. 그 이전에 그래서 은하 4호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하 4호. 예, 은하 4호 휴대폰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하 4호. 네. 로체도 그 당일에 그 방송 당일에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뭐 게시판을 보니까 그 게시판을 보니까 방송 보고 저기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게 올려주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 단타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올 한 해 주목해야 됩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탑 엔지니어링도 역시 이제 조금 우상향을 지금 그 방송 이후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회 기자가 하면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졌습니다. 안테나. 그래서 이제 촉이 과연 어느 정도 와닿는지. 제가 참 그 올해 4개 정도 했는데요. 벌써 한 그중에 절반 정도는 너무 느낌이 좋아서 이거 정말 제대로 정말 여기까지 약간 좀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 때까지 맞으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탁 받을 정도로 뭔가 좀 정말 그 생생한 변화,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 양의 에너지가 넘친다. 뭐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준비한 기업들이 더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강경래 기자님. 예. 어디입니까 오늘? 오늘 첫 번째는 그 에버테크노입니다. 에버테크노. 에버테크노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그 오늘 방송에서 에버테크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와, 이거 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6%에서 7%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야.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오, 그래요? 예. 다만 아직 보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네. 제가 강경래 기자 얘기하면 네네. 내가 너무 옆에서 오버한다고 예. 너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제가 좀 얌전하게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제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기할 수는 없다. 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고요. 이번 주 이르면 이번 주 머지않아서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오늘도 8%. 이 에버테크노는 강경래 기자의 주요 그 관심 상장사 중에 하나였던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드디어 이제 빛이 보는군요. 지난 그 3년 주가 변동표를 한번 보시면 3년 동안 그 제가 어떻게 워칭을 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참, 한번 보겠습니다. 오, 3년 동안. 보시면은 그 제가 2010년 초부터 이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그 취재를 시작을 했거든요. 2010년 초에 보시면은 거의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그 시가총액이 180억 정도 됐었습니다. 2010년. 예,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매출 1,000억을 찍고 2009년에 이제 또 매출 1,000억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2010년에 이제 일찌감치 2,000억을 돌파할 것이라는 걸 좀 취재를 해가지고 이 기업을 좀 주목해달라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또 그 텍스트 콘텐츠를 통해서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저렇게 그 2010년 말이었나요? 그때 2011년 폭등을 했죠. 그때 그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그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그
좀 이득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4배까지 올랐던 기억이 아니, 그러니까 납니다. 예, 예. 그 이력을 봤으면은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다못해 점심을 이렇게 산다든가 예. 뭐 이런 것도 예. 없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방송할 맛이 잘 안 나. 예, 뭐 하나대투증권 1층에 저희 그 스튜디오 있습니다. 여기 저기 강경래 아, 이게 뭐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점심값 이런 거 아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근데 그 뒤로 엄청 예, 예. 빠졌어요 또 이게. 그걸 이제 뭐 설명드리려고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 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에버테크노가 2000년 창업 이래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수동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공정을 무인 자동화로 바꾸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정 자동화 장비라고 해서 FA 장비라고 합니다. 동일한 장비를 하는 곳이 이제 그 SFA 대표적으로 SFA 요즘 주목 많이 받고 있죠. 네. 톱텍 그리고 톱텍. 로체 시스템즈 등이 이렇게 그 FA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초기에 휴대전화 부품용 FA 장비를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이제 삼성의 LCD 공정에 들어가는 FA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LCD. 그러면서 삼성의 LCD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 처음으로 매출 1,000억을 돌파하고 그래서 그리고 2010년에는 매출 2,000억을 돌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죠. 예. 2010년 당시에 이제 삼성 매출 의존도가 80% 이상이었고요. 그 LCD 장비 의존도 역시 8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특정 고객사 의존도 또 LCD 장비 의존도가 높았죠. 물론 매출은 그 2008년에 이제 저기 좀 잘못 나왔습니다만 1,452억 그리고 2010년에 2,187억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제 너무 삼성 의존도, LCD 장비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죠. 자, 네네. 그렇다면 이제 급등한 이후에 급락에 대한 그 왜 그랬는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예. 실적 추이도 한번 같이 좀 봐주세요. 예. 네. 그래서 저기 에버테크노가 2011년 이후에 사실 삼성하고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끊겼어요? 예. 뭐가 좀. 근데 그게 기술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참 비유를 좀 드리면 좀 뭐 이렇게. 그뭐 어려운. 막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예, 비율- 예를 들어서 삥을 삥?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뜯겼는데 이 뜯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뜯긴 사람까지 처벌을 받는 뭐 그런 식의. 하여간 뭐 그 S사의 뭔가 윤리 뭔가 이런 게 너무 굉장히 이게 지나치게 지나친 그런 게 그 감사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근데 은하 사오 만드는 그 S사. 더 말씀드리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그런 윤리, 그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윤리라는 게 아주 엄격하죠. 너무 엄격한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지나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삼성과의 거래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1년에 그래서 그 1,027억 전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아직 공시 전입니다만 여기보다 절반이 더 줄어들어서 500에서 600억 사이의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로 사실상 이제 적자 돌아설 대단하군요. 것으로 그러니까 추정이 됩니다. 예. 삼성과의 어떤 매출 비중이 한 80%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삐그덕거리면서 매출이 절반, 또 절반 이렇게 팍팍 4분의 1로 막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진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유는 빠졌군요. 이제 지난해 실적까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에버테크노가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측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이렇게 특정 기업 의존도 또 특정 장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2008년 정도부터 계열사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버 솔라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 에버 브라이트를 통해서 LED 조명 등을 이제 뭐 계열사를 두고서 새로운 사업들을 2008년 9년에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공정 자동화 장비의 경우에도 FA 장비의 경우에도 LCD 이외에 이제 휴대폰 부품 그리고 또 그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태양광 모듈 제조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조금 두드러지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도 그 유니크라는 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FA 장비를 그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뭐 현대 위아에도 위아. 저 협력사로 등록됐습니다. 이 보도할 수는 없지만 방송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아에도 등록됐군요. 특히 이제 LCD FA 장비, 공정 자동화 장비가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구나. 요걸 위해서 무언가가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저 너무 반도체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하고 SK가 네. 있고요. SK가 있고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또 새로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런 옆에서 막 떠들어야 되는데 네, 떠들면 또 막 댓글에 예. 너 너무 나대지 마라 또 이렇게 달리니까 떠들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 이럴 때 예, 방송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럴 때 입을 꼬맬까요, 그냥 어떻게? 아닙니다. 예. 그 일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또 우리 반장님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무 떠든다고. 네, 네. 너는 좀 나가 있으라고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 팬분들 저 A형이라서 좀 삐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예, 글 좀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A형이라 삐져가지고 예, 당분간 좀 그 말을 잘 안 응원을 하려고 올려주셔야 예. 방송인이 말을 잘 안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눈빛으로만 이렇게. 네. 네. 자, 그다음 얘기를 또 네. 해주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달부터 이제 태양광 모듈 제조 라인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건 뭐냐면 LS에서 수주를 받게 되면 그 중에 이제 태양광 모듈 부분은 이제 에버테크노에 이제 그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입니다. LS라는 대기업과 이제 진행을 LS 하는 그룹에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뭐 야. 보도는 못하고 방송으로만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도를 못하고 방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네, 회사는. 네. 공시에 걸리고 또 고객사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다 또 막 또 보니까. 거기 예, 또 막 그 네, 네. 그 은하 사업 만드는 회사 또 걸리고 예, 막 예, 이러니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예. 근데 이 정말 대단한 게요. 네네. 어제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70억이나. 예. 그러니까요. 제가 아, 그 지난 주만 해도 200억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를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상한가가 또 지금도 방송 직후에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뭐 올라가고 이렇게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예. 있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네. 뭐 떠들면 뭐라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예. 이 에버테크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와, 네. 그 LCD FA 공정 자동화 예. 이쪽으로 하다가 네. 태양광,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네. 반도체까지. 예, 반도체까지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 모듈 자체도 지금 제조를 하고 있고요. 오. 태양광 그 발전소 시공 사업도 지금 지난해 불가리아에서 첫 수주를 받은 이후에 해외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매출의 80% 이상이 삼성, LCD 장비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고객사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제품군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게 성과를 못 내다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니지 않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유, 뭐 저 우리 방송 계속 보신 분들한테 많은 걸 드려야죠, 사실은. 네,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그 예.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뭔가 많은 걸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입이 근질근질해서 네. 조만간 에버테크노 그 뭐 발표하는 번 나면 그래도 계속 이 방송 열심히 봐야겠구나. 다른 데 틀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우리 저 강연희 기자 나오는 이 방송은 이 별도 이렇게 한정 판매하려고 한정 판매. 그래서 특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보시는 분들만 진짜 야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에버테크노가 네, 시가총액이 3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네. 태양광, 자동차, 뭐 LCD 기본이고 태양광, 자동차, 휴대폰 거기다가 부품, 휴대폰, 거기다가 반도체. 까지 네. 아우르는 네. 완전히 올인원 FA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군요. 공정 네. 자동화 회사가 네. 되는군요. 예. 대단합니다. 네. 이런 회사들 아주 제가 참 와닿는 회사들이에요. 사실 네. 이런 회사들이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또 이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뭐 어렵지 않냐 하는데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워낙 지금 라인업을 잘 갖춰놨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레버리지 효과라든가 이런 그 실적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또 예측을 해보는 바이옵니다. 네. 얌전하게. 네. 네. 오 에버테크노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진짜 그 IT 중소기업, 중견기업, IT 벤처 이런 협회에서는 우리 강연희 기자한테 내가 볼 때는 표창장과 더불어 한 달 정도의 그 여행 상품권 네.
그 휴가 상품권 이런 거를 좀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예. 아, 받아도 되나요? 어이 뭐 당연히 정말 이렇게 발로 뛰고 예.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기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이 네. 버블도 보고 엄청난 또 이 경기 네. 침체도 보고 우리 강연희 기자 아니겠습니까? 자, 네. 시간 이렇게 갔어요 벌써? 아, 예, 예. 이거, 아니면 이거, 자, 다음 기업은 다음 다음에 기업. 할까요? 아니면 그 반장님 시간을 좀 할애하게. 다음 기업은요. 예. 하시죠. 왜냐하면 제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자, 강연희 기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에 참 엔지니어링. 네. 참 엔지니어링도 3개월 주가 변동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엔지연이 이거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주가가 횡보. 그러니까 횡보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성이나 DMS나 그 SFA나 지금 동종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참 엔지니어링 지금 그 평평하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그 기업이라서 횡보하고 오늘 좀, 있죠. 예, 예. 이렇게 톤이 좀 이렇게 횡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가가 지금 네네. 막 또 날아가고 또 있습니다.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예, 참 엔지니어링 그 주목할 만한 이유는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2010년하고 2011년에는 그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예. 천천히. 아, 예, 예. 네. 삼성하고 이제 레이저 리페어라는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가 전 세계 레이저 리페어? 네네. 오, 리페어. 그러니까 리페어. 그 LCD 기판 위에 이제 어. 회로가 굉장히 미세하게 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고 어. 그다음에 끊어져야 될 부분이 이어져 있으면 그걸 또 이게 그 끊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그 고부가 가치 장비인데 레이저 리페어란 장비 전 세계 시장을 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에 2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아시다시피 그 LCD 안 좋죠. 부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509억 매출에 영업 적자가 154억이었습니다. 너무 좀 지난해 안 좋았는데 그럼 올해? 네, 참 엔지니어링은 올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 레이저 리페어 장비를 LCD에서 OLED로 확대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OLED까지? 네네. 오. 실제로 지금 1월하고 2월에 걸쳐서 삼성의 그 154억 죄송합니다. 네. 153억 3억. 그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전체 OLED 장비입니다. 다?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받은 153억이 전부 OLED 장비였고요. 또 중국 대단하군요. BOE에서 58억 받았는데 이거는 그 LCD 장비였고요. 그러니까 LCD 레이저 리페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OLED 쪽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레이저 리페어라고 보실 수 그럼 있겠습니다. 다 이제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LCD에 이어서 네네. OLED까지. 예. 근데 이 레이저 리페어 제가 봐도 이름만 봐도 좀 고가 좀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일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좀 이렇게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가 보죠. 마진율까지는 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돈이 되는 장비다. 예, 예. 그러면은 매출도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뛸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삼엔지니어링이 1분기에만 지금 예상하는 그 수주액이 현재까지 210억 수주를 했고요. 한 네. 500억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 적게는 한 400억 정도 수주를 할 걸로 예상되고요. 1분기에만. 예, 1분기에 500억을 수주를 한다면 지난해 연간 매출이 509억이었거든요. 지난해 연간 매출에 준하는 수준을 이미 1분기에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1,000억을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내부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까지 이제 LCD 장비에서 대부분 매출을 냈다면 이제는 OLED에서 올해 매출의 한 절반 정도는 OLED에서 내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체질 개선을 확실히 하게 되는 거죠. 아니 OLED 수혜주네요. OLED 테마주. 예, 예.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네, OLED 테마주 새롭게 발굴되었습니다. 네. 참 엔지니어링 땅땅땅. 뭐 발굴하면 테마주죠. 뭐 별거 있나요? 맞습니다. 야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 전반적인 리페어 장비 네네. 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서 네네. 거대 그 대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가총액은 660억 원대. 네. 오늘 좀 올라서. 많이 올라서 이제 660억이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오. 방송 이후에 거래량이 네, 많아지네요. 거래량도 좋고 뭐 아주 좋습니다. 야, 참 엔지니어링도 올해는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주목해 보시죠. 올해는 또 OLED 세상이라는데, 네네. 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버테크노, 그다음에
참 엔지니어링. 네. 예, 강병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딱 5분이면 되기 때문에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